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어제 새벽 이란은 카타르 기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기준에 봤을 때도 일중 흐름 자체가 고점 흐름에서 마무리를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89%,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4%, S&P 500 지수는 0.9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카타르 기지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3대 지수는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는가 그 부분에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습이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상자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가장 핵심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됐었던 호르무즈 폐업에 대한 봉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를 것이다. 6,5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은 일제히 환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 전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도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물론 중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자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약한 공격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 10%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고 7%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표 발표가 있었죠. 물가 압력은 여전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주 오늘은 5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투데이 뉴스판으로는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LS 일렉트릭, 유로존의 경기 정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었던 이슈입니다. OQPM과 관련된 에드 바이오텍 인수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리바이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리포트에는 지금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와 삼성 STX, 대덕전제까지 일제히 목표가 상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중동발 리스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은 카타르에 지시했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카타르 기지 내에 발사된 이란 미사일 14개 가운데 13개가 격추됐고요. 나머지 한 기도 크게 위협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이 제한적인 보복을 진행했다라고 봤습니다. 이란이 보복 전에 미국에 미리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헤드라인에 다뤄졌는데요.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황이 미국의 통제권 하에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미국의 공습 이후에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일주일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차분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갈등이 다른 중동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봤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창립자 에드 야데니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 억지력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힘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에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500까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동 정세를 예측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면서 중동이 근본적인 변화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한 때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7.18% 브렌트유는 밀렸고 WTI 지수도 7.22%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하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공격 정보를 위한 약속 대련의 수준이었다라는 게 국제유가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렌트유랑 WTI가 7%대 급락한 이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은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오히려 7%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친 가운데 에너지 섹터만 2%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지표가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5월 달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5월 달 기존 주택 판매가 403만 채로 전달 대비 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여파에도 주택 시장이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재고는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간 가격은 42만 2,800만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 6월 S&P 글로벌 PMI 지수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서비스업은 53.1, 제조업은 52로 모두 다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가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봄원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면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용 시장을 유지하고 중립금리에 근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시장에서는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힘을 조금 더 실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7%대 급락세를 펼쳤기 때문에 업종별로 S&P 500 지수에서 11개 주요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지만 에너지 섹터만 2%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섹터 무려 2.51%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중에서도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주가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엑소모빌은 2.58% 밀렸고요. 쉐브론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1.8%대 하락을 마치게 됐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 에너지부에 당장 시추를 확대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했고요. 그런 이유에는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습했지만 제한적 피습이었다라는 내용의 국제유가가 오히려 더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는 쉐브론의 주가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 낙폭을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쳤고 14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저희 원전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16년 만에 새로운 신규 발전소의 건립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북부 지역에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세우라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재건 행정 명령과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춘 결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원전은 100만 가구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안정성 확보를 핵심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원전 종목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클로의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4.9%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꾸준히 원전 행정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주의 원전 신규 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는 어제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테슬라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발표 날에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IB들의 평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 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운행을 마쳤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8.23% 상승한 채 348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열대 로보택시를 4.2달러 수준의 고정 요금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리서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직접적으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고 나서 시범 운행의 직접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었고 세심하게 설계된 주행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늘어났다라는 내용까지 나타났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외에서도 로보택시를 직접 타본 사람들이 지금 SNS에 상당히 메시지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간 불행한 주행도 감지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내 로보택시와 관련된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는 214달러대까지 200달러 붕괴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늘게 되면서 348달러, 350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로는 힘센 헙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됐는데요. 34% 넘는 급락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힘센 헙스의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후에는 노보노디스크와의 협업을 전격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맞춤형이라는 명목으로 조제약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허위 광고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유통행위에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조제약에 들어간 세미글루타이드 성분이 중국의 무허가 업체에서 만들어졌고 FDA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힘센 헙스의 주가는 어제 34% 넘게 급락을 하게 됐고요. 41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고점 기준으로 64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거의 20달러 가까이 밀린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와의 협력이 지금 중단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힘센 헙스의 주가는 크게 밀렸는데 노보노디스크도 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그리세마 임상 3상의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특징주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5%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의 후보인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실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체중의 22.7%를 감량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회사가 기대했었던 25%라는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혈당 개선 효과도 물론 확인이 됐고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하게 나왔지만 다른 여타의 그 경쟁사 약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의 감량 효과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더 낮은 평균치인 15.7%의 감량치만 보였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실망한 부분이 역력하게 주가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어제 5.49% 밀리면서 69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